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집터가 좋지 않아 살면 불행해지는 집. 우리 집 옆에 건물이 기분 나쁘긴 한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 건물로 별다를 것 없는 집이야. 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모두 불행하게 되어 나오는 거야. 내가 어렸을 적 그 집에는 부부와 초등학생 남자애 3인 가족이 이사와서 그 남자는 나보다 1살 위에로 옆집이라는 것도 있어서 사이좋게 되었어. 그 가족이 이사 오고 나서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인가 남편이 경영하고 있던 가게가 망해버렸다는 걸로 빚이 생겨서 그 집도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지. 결국 어딘가로 이사 가버리고 말았어. 모처럼 사이 좋아져서 친구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했던 이웃의 남자아이와 헤어지는 것은 쓸쓸했었지. 이것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이야기야. 그 후 빈집이 되어 있었지만 1년 정도 있자 이번에는 중년의 부부가 이사해 왔어. 고교생의 자식이 있는 것 같아. 역시 나는 초등학생이었고 상대는 고교생이어서 그 집의 아이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와 그 집의 부인이 굉장히 사이좋게 되어서 그 후는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 하지만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집의 고교생의 자식이 폭주족 같은 것에 들어가서 거기서 꽤나 위험한 상해 사건을 일으켜 체포되어 버렸어. 그것이 신문에도 실려버렸던 것이라서 큰일이었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식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상해 사건의 배상 문제라든가로 꽤나 빚도 지게 된 것 같아. 그걸로 부부 사이도 나빠진 듯해서 결국은 가정 파괴가 되었지. 결국 한 가족이 모두 헤어지는 것 같은 걸로 나가버렸어. 내가 중학생 정도 되던 때에는 이번에는 독신의 아저씨가 이사해 왔어. 샐러리맨 같은 것인 듯 했지만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사람이어서 당연 근처에 아는 사람도 없었지. 그리고 그 아저씨는 1년 정도 지났을 때 집에서 쓰러져 죽어 있었지. 며칠씩이나 출근하지 않아서 수상하게 생각해 찾아가 본 동료가 발견했다는 것 같아. 그 후 2년 정도 빈집이 되어 있었지만 내가 고교생이었을 적에 젊은 부부가 이사해 왔어. 아이는 없었어. 하지만 곧 임신이 되었지. 하지만 그 부인이 그 집에서 계단을 헛디뎌 유산하고 말았어. 그것이 원인인지 부부 사이가 식어버린 것 같아서 남편도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들어버린 것 같아. 부인이 노이로제에 걸려 남편의 악담을 근처에 말하고 다녔었어. 결국 이혼해버리고 또 빈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 근처에서 의심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사에 오는 사람은 있어. 다음에 이사에 왔던 것은 노부부였지. 여기까지 오면 나도 근처의 사람들도 실은 예상을 하고 말아. 그리고 예상대로 2년 후에 남편이 암이 발병했지. 게다가 꽤나 진행되어서 암의 전이도 있었던 것 같아. 평범한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 멀리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 간병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병원이 있는 마을로 이사해 가버렸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왠지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어. 빈집이 되면 바로 다른 손님이 집을 보러 와. 아마 부동산에서 가격을 꽤나 싸게 설정해 놓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정도 불행이 계속되는 악평의 집이니까 가격이 싸지는 것도 당연했지.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지. 역시 가격에게는 적이 없는 걸까. 직접 유령을 봤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지만 절대로 뭔가의 지방령 같은 것이 홀려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돼. 그것보다 불제라든가 하고 있는 걸까. 우리 집을 포함해서 근처의 사람들은 이 집에 사람이 사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어. 그래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끊이지 않아. 하지만 집을 사려고 생각해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건물은 살면 불행하게 되니까 그만두는 편이 좋아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도 없어. 그 뒤에는 동거 커플 같은 사람이 살게 되었지만 또 불과 반년 만에 나가버렸어. 원인은 나도 몰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원인 같은 건 아무래도 좋게 되어버려. 그리고 반년 전 또 이사해 왔어. 이번에는 접객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젊은 부부였지. 어린 아이도 2명 있어. 최근 3개월 전부터 쓸데없이 부부싸움이 끊어지지 않아.
최근에는 심야에 매일 고함 소리가 들려. 아이도 울며 아우성치고 있어. 조속히 불행이 되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모양이야. 이 정도라면 아마 내년에는 또 빈집이 되어버리겠지. 다음에 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만두는 편이 좋아. 살면 절대로 불행하게 되니까 말이지. 도쿄교에 있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는 사람은 조심해. 집을 보러 왔을 때 이웃의 사람이 떨떠름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 집은 그럴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아무것도 없다. 17살에 결혼하고 19세에 지금 생후 6개월의 딸이 있다. 남편은 화물선의 선원으로 수개월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때는 분주하게 무언가를 도우러 불려가는 일이 많았지만 오늘은 일단 하루 종일 아무런 예정은 없다. 날씨도 좋고 왠지 들떠서 주먹밥 가지고 산책이라고 갈까? 라고 자고 있는 딸에게 말을 건다. 반찬은 대단한 것은 없지만 밖에서 먹으면 맛있게 느껴진다. 도시락과 차를 가지고서 뒷산을 오른다. 여름에 햇살을 나무가 가려주고 있어서 의외로 쾌적하다. 때때로 산 옆에 밭에서 이웃사람이 밭일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면 손을 흔들며 인사해준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는 것을 들키면 조금 미안하니까 빠른 걸음으로 위를 향한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게으름을 피워서 느긋하네. 겨우 목표했던 정상 가까이에 들판에 도착했다. 여기라면 절구 모양의 교회를 확실히 볼 수 있다. 골짜기의 제일 밑에서는 강이 흐르고 있고 오른쪽에는 항구 수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조금 앞에 발밑에는 방금 전 인사한 이웃사람의 밭이나 나의 집도 보인다. 조금 빠르지만 도시락을 먹어버릴까나. 들판의 구석에 있는 2층 건물 정도의 어느 큰 바위의 그림자에서 쉬었다. 햇빛을 가려주어 시원하다. 먼저 딸에게 우유를 주고 주먹밥을 덥석 문다. 역시 밖에서 먹는 편이 맛있어.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기분에 잠긴다. 딸도 배가 불렀는지 새근새근 자고 있다. 갑자기 등지고 있던 바위의 끝에서부터 눈부신 흰 섬광이 다가온다. 이어서 굉음과 폭풍. 온갖 것들이 몸에 내던져진다. 이유도 모른 채 무릎 위에 딸을 감싸며 웅크린다. 몇 분이 지났을까?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살며시 몸을 일으킨다. 낮이 되기 전인데도 어둡다. 뒤를 돌아보니 큰 바위가 사라져 있다. 튼튼하게 우뚝 솟아있던 큰 바위가 지금은 3m 정도로 줄어들어 있다. 아직 어둡다. 뒤도 이상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딸은 울고 있었다. 미안해. 알아차리지 못해서. 불안한 발걸음으로 바로 조금 전 마을을 내려다본 장소에 가까스로 도착한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하다. 골짜기의 밑바닥이 모두 회색과 검은빛으로 뒤덮여 있고 연기와 불이 보인다. 발밑의 밭도 회색빛. 조금 전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사라져 있다. 우리 집도 건물 자체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단지 회색빛의 공간이 펼쳐져 있을 뿐. 전부 사라져 버렸다. 아무것도 없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